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될까? 나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이 나이를 흔히 중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반쯤 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내리막이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에 조심스럽게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단단한 시간이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 등장 역사 속 현인이 건네는 말.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한글을 만드신 분, 훌륭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년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고 왕위는 첫째 형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왕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눈이 거의 멀어가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몸이 아프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는 중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오래전부터 꿈꿔왔지만 차마 시작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따라붙지는 않나요?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이 말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분이 훈민정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완성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왕이 된 지 이미 20년이 훌쩍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면서 수정하고 실험하면서 보완하고 실패를 거치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면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에 조건을 너무 많이 붙입니다. 돈이 충분히 모이면 시작하겠다. 아이들이 다 크면 하겠다. 은퇴하면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타이밍을 선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어온 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처음 붓을 들었을 때 그것이 후세에 이토록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보다 더 좋은 시작의 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늦게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깊어지는 이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고 실패해도 금방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시간도 많다. 그런데 나는 내 나이에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과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시작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이름은 바로 깊이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는 사람들, 자신의 사정을 글로 쓸 수 없어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관찰과 고민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글을 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동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깊이의 힘입니다. 25살에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은 색깔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55살에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색깔이 왜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지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사람의 그림은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삶이 담긴 그림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랜 경험 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그것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과 연결하여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20대는 패기로 달립니다. 하지만 50대는 지혜로 걷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빠르지만 지혜롭게 걷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을 압니다. 긴 인생에서 결국 더 멀리 가는 것은 빠르게 달리다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에 일찍 피는 꽃들은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하지만 가을에 피는 국화는 다릅니다. 한 해의 모든 바람과 비를 견뎌낸 뒤에 피는 꽃이기에 그 색깔은 다른 계절의 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을의 국화를 피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의 깊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 이번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 사회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온 것을 지켜야 하고 남들의 시선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가 두려워 시작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정말 안전한 걸까요?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에도 실패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북방 경영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군사적 시도도 있었고, 처음 구상했던 방식을 여러 번 수정해야 했던 제도도 있었습니다. 역법 개정도 처음 방식이 아닌 수차례 수정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실패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다른 방식을 찾자. 이것이 세종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 실패했을 때 누군가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각입니다. 실패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의 발견으로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년에 경험하는 실패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실패를 만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중년은 이 방법은 아니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어떤 기억이 더 아프게 남을까요?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됐다는 기억인가요? 아니면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기억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해서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못해본 것을 더 오래, 더 아프게 후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스승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들고 다시 일어서세요.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시도하여 실패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 네 번째 이야기 중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쳐왔다는 느낌, 젊은 시절은 다 갔다는 느낌, 더 이상 새로운 기회는 없다는 느낌,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묘한 허무감. 이런 감정들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감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서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기에서 전반전에 뒤지던 팀이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 훈민정음 창제, 농사직설, 칠정상 같은 것들이 재위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부의 경험들이 후반부의 토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40년, 50년, 60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인생 후반전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1부를 읽었고 지금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1부에서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 2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깊어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독자로서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은 1부보다 2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부에서는 주인공이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설계입니다. 그 설계를 지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험이 쌓인 인생은 더 강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억력이 조금 흐려졌다는 것, 체력이 20대 때만큼 넘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변화들 앞에서 나는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에 진심 어린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년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눈이 거의 멀다시피 했고 여러 병이 겹쳐 몸이 힘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건강을 위해 쉬시길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몸이 아프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종에게는 몸이 약해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뜻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반드시 이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 뜻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뜻이 강한 사람은 몸이 약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단순히 힘이 강한 것과 깊이가 강한 것은 다릅니다. 젊음의 힘은 육체에서 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강함은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뜻에서, 수많은 경험 끝에 쌓인 지혜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그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나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빠르게 자라는 나무들은 몇 년 안에 키가 쑥쑥 자라지만 1000년을 사는 나무들을 보면 그것들은 빠르게 자란 나무들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해마다 나이테 하나씩을 쌓아온 나무들입니다. 그 느린 성장이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엄청난 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들이 바로 그 나이테입니다. 어떤 해에는 기쁘게 자라고 어떤 해에는 고통스럽게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이테가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깊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 대답이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에서 가질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경험이 쌓인 인생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이전의 어떤 시간보다 더 깊고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중년 이후 가장 아름다운 시작.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5가지 인생 철학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깊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이다. 그리고 경험이 쌓인 인생은 더 강해진다.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런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집중해서 시작합니다. 그 간절함이 오히려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도 연구에 더욱 집중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그분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함도, 여러분의 간절함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품어온 그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딱 한 발짝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 한 권을 사도 좋고 인터넷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발짝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여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목소리를 빌려 이 말씀을 전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왕이었으나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옳다면 지금 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은 것이 늦은 것입니다. 시작한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